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오늘도 나무의사 강의, 저번에 햇빛과 광합성에 이어서, 저번에 햇빛과 광합성에 이어서 바로 호흡작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합성에서 뭘 만들었죠?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안반응에 최종적으로 만든 게 탄수화물인데, 이 탄수화물을 이 호흡작용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식물의 모든 조직이나 기관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에너지인 ATP를 발생시켜요. 호흡을 함에 의해서. 호흡이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인 기지를 산화시키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호흡은 총 3단계로 나누어지고요.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해당작용입니다. 해당작용. 해당작용이 첫 번째 작용인데 해당작용의 이 해자, 단어풀이 먼저 살짝 해볼게요. 해당의 이 해자가 한자로 풀 해자래요. 풀. 우리 어떤 뭐 소설 글을 풀어낸다, 수학 문제를 푼다 할 때 이 풀자예요. 그러니까 즉 당을 푼다는 얘기입니다. 당을 분해한다는 얘기예요. 해당작용은 당을 분해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을 왜 분해해야 할까요? 이유는 이 호흡작용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바로 미토콘드리아. 다들 들어보셨죠?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육탄당인 포도당으로는 지금 포도당이 형성이 되죠. 육탄당인 포도당으로는 이게 너무 커서 분해해야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이용 가능한 형태로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도당을 분해를 시키는 거고 그럼 먼저 한번 해당 작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당 작용은 분자를 저분자 단위로 쪼개서 흡수 및 이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고 약간의 에너지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과정을 보겠습니다. 광합성에서 포도당이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에너지를 한번 쓰네요. 에너지를 씀으로 인해서 과당이인산, 고에너지 화합물인 과당이인산이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이 ATP 두 분자를 썼기 때문에 ATP 한 분자는 1번 탄소로, ATP 두 번째 분자는 6번 탄소로 온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인산기가 두 개나 붙어 있으니까 포도당보다는 훨씬 더 고에너지인 상태겠죠. 그렇죠. 이 과당인산이 바로 나뉘어집니다. 왜? 아까 해당 작용, 당을 분해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나뉘어지게 되는데 과당인산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고에너지인 걸 버려요. 이 NAD라는 조효소한테 에너지를 주고 그럼 NADH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한 분자는 지금 ADP한테 인산기를 줘서 이 ATP를 만들어냅니다.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는 C3 화학물인 이 피루부산만 남게 됩니다. 해당 작용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피루부산 두 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도당 하나당. 밑에는 그 얘기를 이제 풀어 쓴 거고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이 됐다. 총 만들어진 거는 지금 ATP 총 4개인데 2개 처음에 사용했죠. 그러니까 2개의 ATP를 만들어냈고 NADPH 2개 만들어냈습니다. NADH입니다. 죄송합니다. NADH. 잠깐 또 말씀드릴 게 우리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거는 NADPH였는데 여기서는 NADH란 말이에요. 둘 다 조효소인데 둘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에너지가 둘 중에 한 명이 더 커요. 그게 누구냐면 요놈이 더 큽니다. NADH가 더 커요. 그래서 호흡이 광합성보다 효율이 높습니다. 네. 보시면 되시고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이제 크랩스 회로입니다. 크랩스 회로. 광합성에서 켈빈 회로가 있었죠. 크랩스 회로도 켈빈 회로랑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으로 관측만이 됐어요. 관측.
관측만이 이루어진 과정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크랩스회로 저거 제목 바로 밑에 보시면은 제가 아시아 석품화로라고 적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블로그에서 봤던 방법인데 아직까지도 제가 크랩스회로 과정을 기억하게 해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석품화로 이건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처음 피루부산으로 시작을 합니다. 잠시만요. 피루부산으로 시작을 해요. 해당 작용의 최종 산물인 피루부산으로 시작을 합니다. 피루부산이 이 진행을 되기 전에 CO2가 한 분자 빠져나와요. 이제 CO2는 탄소라고 할게요. 탄소가 한 분자 빠져나와요. 그러면은 C2가 되겠죠. C2 화합물. 그쵸? 그리고 조효소인 코에이라는 놈이 또 붙어요. 이렇게. 그 C2로 된 피루부산에서 C2 화합물이 되는데 거기에 코에이라는 조효소가 붙어요. 그러면 합치면은 아세틸 코에이라는 C2 화합물이 됩니다. C2 화합물이 이렇게 됩니다. C2 화합물이 이 크랩스 회로를 이미 돌고 난 다음에 생긴 이 옥살아세트산은 C4 화합물이에요. 두 개가 합쳐지면은 당연히 C6 화합물이 되겠죠. 아세틸코에이랑 옥살아세트산이 합쳐져서 시트르산이 됩니다. 시트르산.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측됐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관측이 된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이제 시트르산으로 쭉 한 바퀴 돌면은 마지막에 다시 C4가 되죠. 그럼 어쨌든 C3에서 두 개의 탄소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탄소가 빠져나가게 될 때마다 조효소인 나드흐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시트르산에서 CO2 빠져나가죠. CO2 빠져나간 상태로 어떻게 돼요? 나드흐가 됩니다. 고에너지 상태가 되죠. 초고에너지예요. 초고에너지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총 그 다음에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라는 C5 화합물이 됩니다. C5 화합물. 알파케토글루탄에서 또 CO2가 빠져나갑니다. 작게. 그럼 CO2 빠져나가면 뭐라고 했죠? 또 아까 전에 이 조효소 나드흐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에서 석신산이 될 때 ATP가 한 분자가 형성이 돼요. 사실 이 ATP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다음 단계인 전자전달계에서 훨씬 많은 ATP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서 ATP가 중요하지 않지만 하지만 이 전체 과정에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알파게토글루타르산에서 석신산 갈 때 딱 한 과정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다음 석신산에서부터는 이제 푸마르산까지는 계속 C4예요.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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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합물인데 석신산에서 푸마르산 갈 때 파드에서 파드흐가 되죠. 파드흐 이것도 고에너지 상태예요. 얘가 훨씬 더 고에너지 파드흐를 만들었고 푸마르산에서 물이 첨가돼서 말산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말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봤었죠? 캠식물 C4 식물에서 봤었죠. 말산이 고에너지인 상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말산이 그때도 옥사라세트산에서 이제 말산이 됐었는데 말산이 고에너지이다 보니까 에너지를 나드한테 또 넘겨줍니다. 나드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봤던 옥사라세트산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아세틸코에이랑 만나서 이제 이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과정을 한 번에 다 외우긴 좀 힘들어요. 계속 보면은 이제 당연히 알게 되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아시아 석품화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처음에 아세틸코에이가 옥사라세트산이랑 만났죠. 얘는 일단은 그냥 패스할게요. 아세틸이 옥사라세트산 만나서 시트르산 됐습니다. 시트르산 됐고 시트르산 C6 그 다음에 알파케토글루타르산 C5 그 다음 석신산 C4 푸마르산 C4 말산 C4
옥살아세트산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ATP가 만들어지는데 ATP는 한 분자밖에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자전달계에서 쓰일 이 다음 단계인 전자전달계에서 쓰일 이 나드흐랑 파드흐라는 고에너지의 선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가 하나 줄어들 때 나드흐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알게 되면은 조금 외우시기 편하세요. 사실 이 과정에 대해서 이 과정의 중간에 대해서 이 나무의사에서 물어볼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호흡이 뭐냐, 호흡이 어떤 과정을 일어나냐 해서 이 크랩스 해소로가 안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해요, 사실은.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입니다. 호흡의 마지막 단계. 전자 전달 회로까지 왔어요. 전자 전달 회로는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냐? 자, 가장 많은 ATP 만들어내냐고 하는데 포도당 한 분자당 32개 ATP 만들어낸대요. 자, 아까 해당 작용에서 포도당 한 개당 2개의 ATP밖에 못 만들어냈죠. 16배를 더 많이 만들어냈어요. 32개.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2개 ATP 만들어내기 위해서 크랩스 회로도 거쳤던 것이고 해당 작용도 거쳤던 거입니다. 네. 이 과정이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진행이 되고요. 최종 전달 수용체 H2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잘못 썼는데 ATP 형성 나드흐, 파드흐 사용 보시면 되시고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드흐, 파드흐 얘네가 쓴다고 했죠. 나드흐가 산화되면은 H 이온과 이제 전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전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전자가 일로 갑니다. 이렇게 전자가 이쪽으로 갑니다. 전자가 쭉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제 이렇게 움직일 건데 전자가 이동하면서 에너지가 생겨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를 누가 활용을 하냐면은 여기 이렇게 뭐 간처럼 생긴 이렇게 있죠. 간처럼 생긴 애들 이렇게 간처럼 생긴 애들 있죠. 이렇게 얘네가 뭐냐면은 수소 운반 단백질입니다. 수소를 운반시켜주는 애들이에요. 전자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수소를 옮겨줍니다. 아까 전자가 산화되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 수소가 있죠. 이 수소를 여기로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소를 이렇게 이동시켜줘요. 수소 운반 단백질이기 때문에 전자가 움직이는 힘을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모이면 나중에 이렇게 수소이온 농도차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수소이온이 여기 많아진다는 거예요. 수소이온이 많아지면 우리가 농도가 많아지면은 농도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려는 힘이 발생을 하죠. 그게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은 그게 여기서 발생합니다. 마지막에. 얘는 뭐냐? 얘는 ATP 합성 요소예요. 그래서 이게 화살표가 잘못됐어요. 일로 가야 돼요. 수소이온이 내려옵니다. 이 농도가 높은 데서 수소이온이 쭉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얘가 ATP 합성 요소이기 때문에 합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ATP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소들은 내려오고 수소들은 여기서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내려오면서 이제 ATP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소가 내려오면은 이 수소가 또 어디서 쓸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받아주는 게 이 산소입니다. 산소랑 이 수소랑 합쳐져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마지막에 부산물로 생기는 부산물로 이게 물이 부산물로 생겨요. 물이 부산물로 생기는데 이 과정이 이제 전자 전달 회로예요. 요즘 좀 간단하죠. 간단해요. 은근히. 더 들어가면 훨씬 어렵겠죠. 당연히. 더 들어가면 훨씬 어려운데 저희는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 정도 알면은 사실 이 정도 나와도 나무의사에서는
중상 난이도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그쪽에서 화학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요 정도 해서 이제 이게 호흡의 단계입니다. 호흡의 단계고, 물론 미토콘드리아에서 이게 뭐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 추가적인 호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제가 이제 기본서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만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서 말씀드리는 거고, 추가적인 호흡에 대한 내용 첫 번째, 어린 숲이 성숙한 숲에 비교했을 때 단위 건중량당 호흡량은 많지만 전체 강화성에 대한 호흡량의 비율은 적다. 단위 건중량당 호흡량은 많다. 하지만 전체 광합성에 대한 호흡량은 적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숙한 숲 같은 경우에는 죽어있는 조직이 많아서 중량은 높아요. 중량은 높지만 광합성은 줄어들고 늙었기 때문에 호흡량은 또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광합성에 대한 호흡량의 비율은 성숙한 숲이 더 높다는 거죠. 네. 광합성은 적고 호흡량은 높으니까. 자, 음수는 양수에 비해서 광합성량이 적겠죠, 당연히. 하지만 호흡량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그늘에서도 잘 생존할 수 있다. 봅니다. 음수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이 적기 때문에 사실 남이 보면 더 빨리 죽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에너지를 덜 쓴다는 거죠. 덜 먹고 덜 쓴다. 약간 이런 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흡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 부위별로 비교해 볼 텐데 입, 눈, 과실, 종자 호흡량이 가장 높을 때만 확인을 해볼게요. 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만들어진 직후에 가장 높다고 하는데 이제 성숙립이 됐을 때 말하는 거예요. 성숙립이 됐을 때 광합성이 가장 많겠죠. 그렇죠? 광합성이 많은 만큼 호흡량도 많아지겠죠. 눈은 생장기, 자랄 때, 마찬가지로 종자도 자랄 때, 과실은 입과 같이 결실 직후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딱 만들어졌을 때 가장 높고 이거를 클라이메이트라고 하거든요. 클라이메이트라고 하고 클라이메트릭인가? 네, 그렇습니다. 클라이메트릭이라고 하고 익는 과정에서 점점 떨어집니다. 호흡량은. 네, 요렇게까지 이제 호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잠시만요. 네, 탄수화물 대사인데 탄수화물 대사 같은 경우에는 양이 좀 많아요. 네, 좀 뽑아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굉장히 많고 호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정도 알아가시면 호흡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한 번만 보는 것으로 이해하는 건 좀 어렵고요. 이제 전에 제가 ATP 설명드렸던 때부터 정확히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정말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